2차에서 그냥 발라줘야 되는 판례들이죠.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그냥 뭐 2차생들은 이거 다 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사실상의 평온을 이런 단어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냥. 네. 주거에 들어가신 거면 대체로 거주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반한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거는 음식점에서 그 녹음하려고 음식점 사장님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거절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주거지의 거주자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애초에 거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니 이걸 따지는 거죠. 아니 음식점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음식점 들어갈 때 뭐 신분증 내보이고 들어가나요? 네, 뭐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죠. 뭐 범죄 혹시 전과가 있진 않은지 그 전과 없다는 거 떼우세요. 음식점에서 국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전과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전과 기록 조회서 좀 들고 오라고 하는 음식점 없잖아요. 예, 그 음식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뭐 무슨 녹음을 하려고 무슨 뭐 저기 희한한 짓거리를 하려고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친 게 없다. 아니 음식점에 남들 들어가듯이 나도 들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녹음기랑 설치한 거는 사장님도 모르게 그냥 설치한 거고 조용히 설치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주거 침입을 할 수는 없다. 뭐 녹음기를 설치한 게 그게 문제가 되는지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건 변론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인 거죠. 주거 침입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주거 침입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너는 열받고 짜증 나겠지. 사장님 너는 집주인 너는 짜증 나겠지. 그거잖아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려고 남편 없는 사이에 마누라 없는 사이에 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자기 배우자와 그 저기는 침대에서.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방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지만 당신 의사에 반한다고 주거 침입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 감정과 이거는 저기 달라더라도 이거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런 법의 어떤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보호 법익으로 하는 건지 불륜을 저질러서 어떤 사회 윤리적인 그런 어떤 사회 보편적인 감정을 이제 저기 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따로이 법을 만들던지 뭐가 폐지됐죠? 뭐였지? 간통. 네. 오랜만에 또 저기 하니까 간통죄 폐지됐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고 그거를 단순히 네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니 지금 나 없는 사이에 내 집에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해? 그리고 주거 침입죄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주거 침입은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그냥 무조건 막 열받네. 저 인간 괘씸하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법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네. 그 다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지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고 이거 이제 스위치했다고 했어요. 아까 2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판례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당연히 별도의 죄가 성립해야죠. 안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영원히 이제 한 번 죄값을 치렀으니까 뭐 오케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영원히 이 집에서 주거 침입할 거야. 말이 안 되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판례고요. 그다음 2023년도 6월 최신 판례 타인이 거주하는 등의 할 것이므로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이렇게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관없죠. 나도 들어갈 권한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탈했다. 네, 이런 단어들은 그냥 판결의 문구들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공동 생활관계에서 이탈 혹은 지배관리를 상실했다. 이러면 이제 남남이죠. 예. 남남이니까 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18번으로 갈게요. 업무방해, 적절하지 않은 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했어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죠. 네. 의료인이 아닌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행사하면 그 큰일 나죠. 의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인데 무면허 의료인, 가라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한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그 속담이 있죠. 네, 큰일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당연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고 뭐죠? 그쵸. 예, 이게 무자격자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의사를 고용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용된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다 그러면 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한 거는 잘못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진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거 이 행위 자체만을 놓고 봐서는 이거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이거죠.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무자격으로 의료기관 개선한 놈들이니까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거는 진짜 의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그 보호 대상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거는 2차에서도 참 내기 좋죠. 객관식은 물론이거니와 네. 이런 것들을 캐치하려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타 기출도 풀어보고. 굉장히 이런 거는 그쵸. 이번 24년 2차 경찰 문제는 진짜 역대급 경찰 문제 중에 뭐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다 풀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좀 근래 제가 그 최신 뭐 이렇게 풀어본 그 경찰 시험 문제 중에 형사법 문제 중에 가장 완성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구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진으로 치면 그림으로 치면 어떤 최신 판례의 비중, 옛날 판례와 그다음 학설과의 비중, 그다음에 어떤 논점을 문제로 지문을 구성했는지 각 죄별로 강론, 총론 다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을 틀리게 했는지, 뭐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 정도, 치사한 정도, 문제 더럽게 된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가 좋습니다. 네. 지금 몇 번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꾸 이게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뭐 제가 칭찬을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교수님들의 출제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문제가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그러니까 의료인이 하는 거는 업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요거 1번 틀렸죠. 1번이 틀렸네요. 네, 이거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객관식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우구장창. 네, 너무 좋은 판례고 2차에서도 이건 나올 만하다. 2차 준비생들도 이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켰다. 오인착각 부지 위계죠. 위계. 위력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뭐 사회적, 권세적, 뭐 그게 들어가는 거, 뭐 정치적, 뭐 이런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 위력에서 나오는 판례였죠. 그 다음 오인착각 부지. 내가 아는 선배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선배인 척을 한 다음에 본인이 약속 장소로 나가가지고 그런 거 오인착각 부지. 성관계 자체인지 그 간음 행위에 결부된 대가인지 막 그런 판례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몽창 다 그냥 답안에 이런 게 떴다 그러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보란듯이 발라주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의 업무 방해죄는 성립한다. 그쵸? 이거를 위계 위력을 치사하게 바꿔서 낸 문제가 있었죠. 올해 상반기 해양경찰이었나? 예, 하여튼 경위공채였나? 아무튼 이런 거 조심만 해야 됩니다. 이 객관식 지문에서 위계가 떴다. 그러면 이게 위력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닌지, 그다음 위력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위계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론 공부와 객관식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이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래도 흥분 상태에서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 뇌에다가 내 뇌에다가 이걸 심어놔야 됩니다. 자, 위계가 뜨면은 위력이랑 항상 착각하면 안 돼. 구분해야 돼. 이 단어를 바꿔서 객관식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지뢰라는 것들을 자기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부작위는 아닌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객관식이에요. 네. 그리고 유치한 게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 개념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네가 얼마나 형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이런 것들 내 뇌에다가 인지를 시켜놔야 돼요. 네. 오인착각 부지 위계 맞고 이 사안에서 이게 위계가 되는 사안이 맞죠. 이건 위력은 아니죠. 네. 맞는 거고 아까 이게 답이 이게 1번이 아까 답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네요.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위력 나오네요. 이제 폭력 협박은 물론 직접적인 이건 행위죠. 물리적인 행위 이런 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 그래서 이런 상하관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식으로 의사와 간호사 뭐 병원장과 그 밑에 직원 뭐 회사 사장님과 그 밑에 직원 전무이사님과 그 밑에 직원 이런 관계들은 수많은 관계가 있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죠. 이에 포함은 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된다. 그쵸? 네, 이 정도는 저기를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당연히 두 사람과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근무 평가하는 지위에 있는데
나중에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니면은 연말 성과급을 줄 수 있는